가끔 영어, 한국어 간의 번역을 과제로 하시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우리는 번역기를 쓰죠. 번역기를 많이 써보신 분들 중에 한국어를 일어로 바꾼 다음에 영어로 바꿀 경우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걸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번역기를 조금 더 품질 좋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 영어 번역기가 더 성능이 좋은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도 더 잘하고 또 더 필요로 할 겁니다. 일본에선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못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번역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필요에 의한 수요와 기술 발전은 단절에서 옵니다. 영국이 왜 대영 제국을 설립할 만큼 힘을 길렀을까요?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 바다로 육지와 이어지지 않아 있고 섬이 비가 많이 오고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했을까요? 언젠간 대륙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의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힘을 얻었을까요? 총균세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화는 횡으로 전유됩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종으로 발달해 있어서 자신들의 힘을 동쪽 서쪽으로 전파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대서양과 태평양이 거대한 벽이었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와 미사일을 만들게 한 원동력인 셈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는 영어와 가장 멀리 떨어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언어로서 영어를 접할 기회도 드물었거니와 배우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형용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런 학술적인 용어를 대입해야만 그나마 영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정말로 영어를 이해하려면 과거 역사 속의 라틴어, 프랑스어, 영국 영어 모두 이해하고 바이킹이 왜 문법을 간략화했는지, 왜 일부 단어는 복수형이 다르고 과거형이 다른지 알아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도 먼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예외라는 이름으로 치부해서 외워버리면 그것만큼 편한 것도 없죠. 그냥 네가 외워 라고 개인의 노력으로 치부할 수 있으니까요. 영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대국인 일본을 이해할 필요성은 언제든 존재하지요. 하지만 일본어를 이해하려면 왜 아직도 한자를 쓸 수밖에 없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같이 같은 발음을 왜 두 종류로 표현하고 그것들이 존재하는지 그 문화적 배경부터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와 영어 사이에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서로 문화적 이해보다는 1:1 매칭을 시켜서 이 경우에는 이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쓴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한 거죠. 즉, 너무 멀기 때문에 오히려 튼튼한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도 한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견 남북으로 이동하는 것이 동서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서울을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을 잇는 길은 애초부터 크게 만들었고 동서로 잇는 길들은 올림픽대로를 제외하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번역기가 필요한 수요가 적었고 또 그러다 보니 개개인이 영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번역기가 필요 없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는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배우려는 사람도 늘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필요하죠.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방송들 덕분에 라떼 이스 홀즈가 국제적으로 퍼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퀄리티도 상당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아이돌도 채 20년을 못 갔는데 우리나라 아이돌이 국제적인 대세로 칭송받는 것이 과연 앞으로 20년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젊은 인구도 줄어가는 와중에 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아이돌의 기술은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고 동남아시아 출신 아이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들을 갖고 있는 나라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세계적인 스타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배출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럼 10년 뒤의 세계적인 스타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될까요?